지금부터는 이제 농지연금 봅니다. 농지연금. 자, 지금 농지연금 봅니다. 농지연금은 지난번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90%.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래 돼요. 예로 지금 이 감정 가격이 그죠? 요 양평군에 감정 가격이 2억 4,800이더라 이렇게 하면요. 정액형으로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 후방령 예로 10년은 좀 높게 받고 그 다음에 10년 뒤부터는 작게 받고 네,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는 인출형 30 여기서 30% 정도는 미리 땡기 가지고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30% 아들 장가갈 때 그죠? 그래서 연금을 미리 한잔 한번 땡기고 70% 돼서 연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기간 등고요. 그 다음에 1년에 65세 같으면 보통 뭐 한 36만 한 4천원 정도 이렇게 1억에 대해서 계산. 요거는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농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에 적합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경매 농지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합니다. 하는데 33% 봅니다. 19에 16이. 요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농지 연금에. 자, 요거는 19에 16이는 자, 우리 두 개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북면에 이 농지입니다. 그죠? 마산 하포구에 이 진북면에 농지가 223평인데 감정가 1억 7,400인데 33%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월 28일에 이렇게 해서 6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용도지 좋죠? 계획관리지역에 남쪽으로 소폭의 세멘트 포장도로, 현황도로와 접하고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다. 1억 7,400인데 33% 많이 들었죠? 빚은 적당했습니다. 농지정은 일주일 이내에 내린다. 당연히 내무되죠. 자, 그런데 이게 한번 봅니다. 두 필지거든요. 이게 필지가 두 필지인데 여러분이 보통 보면요. 이렇게 이제 봅니다. 보는데 잘 안 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 두 필지죠. 그럼 이거를 탁 찍어주면은 좀 잘 잡힌다 범위가. 요거를 찍어주면은 잘 안 보여요. 밑에 이게 두 개가 다 놓은 거죠. 경매가 지금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다 다음 지도가 콕 찍어져 요것처럼 찍어져 버리면은 이게 쬐끄맣게 보입니다. 조그맣게. 스카이뷰를 보면은 자, 요 보면은 이제 공장도 있고 막 그래요. 있는데 지금 요것만 딱 보이니까 면적이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아마 이쯤 되죠. 아까 보니까. 그죠? 이리 됩니다. 그럼 이리 되면은 이게 길이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괜찮고. 이게는 뭐 일단 길이 딱 진입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사시도 안 좋겠나 싶어요. 차가 지나가죠. 해낭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아마 이 땅 같습니다. 컨테이너 있고 뭐 이쪽에 땅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왜 이리 많이 뜨는 거겠어요? 33%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농지연금 하면 좋겠죠? 안 해도 뭐 수익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도 해낭도로도 무롭고 그죠? 농정은 내시면 되겠고 안 해줄 일은 없을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만 하나 있다 해서 농지하겠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괜찮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번 도전하실 분은 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있는 게 없느냐? 공매. 그죠? 공매는 자, 공매농지. 공매농지는 통영에 또 이렇게 많이 뜨는 게 있어요. 30% 뜨는 게 있어요. 한번 봅니다. 요거는 우리 부계정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해놨습니다. 공매. 통영시 산양읍에 봅니다. 자, 공매에 보니까, 공매에 통영시 산양읍. 그죠? 경남 통영시 산양읍. 자, 이렇게 검색하니까 지금 1억 1600짜리가 30% 떨어졌어요. 자, 1억 1600짜리가 그죠? 1100
이거는 이제 농정부도 되겠죠. 1000이 넘으니까, 그죠? 농정부 됩니다. 답이고, 통영세무서에서 이게 이제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그래서 1억 1600짜리가 3400에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통영시에. 산양업이. 요가 바다가 잘 보이는 동네입니다. 동네가. 자, 그래서 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입찰을. 11월 6일까지. 그죠? 11월 6일까지 하고, 개찰은 목요일날 하고, 매각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 한다. 3,400. 그러면은 오늘이 11월 4일이죠. 이제 수요일까지, 5시까지 응찰하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농정부 하나 만들고, 그죠? 만들고, 다음에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이 급할 때는. 자, 땅도 뭐 도로 물었죠?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죠? 노란 거 요 도로죠? 도로를 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통영시의 이 산양업에, 그죠? 바다는 아마 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다는 안 볼 수는 있겠는데, 미륵산, 그죠? 미륵산 여기에 케이블카 있는데 어디 밑에 같아. 뭐 괜찮죠? 그죠? 그런 데로 괜찮습니다. 괜찮고, 용도지역은 토지용 계획 열람을 누리니까, 용도지역은, 그래서 농지가 이렇게 별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자, 계획관리지역 또 저쪽이죠? 뭐, 소하천 지역에 조금 저질렀지, 밑에가 그럴 텐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뷰가 보시면. 예? 뷰가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집에서 한번 더 보십시오. 뷰가 좋습니다. 바다는 아마 안 볼 것 같는데.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도 한번 보시고, 공매농지. 자,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 자꾸 우리 농지적 이야기 나오는데, 요거는 농지법 언제 생겼느냐? 96년도부터 생겼어요. 96년도. 그럼 지금 한 20년 됐죠? 20년, 23년 됐네요. 96년 생겼다. 그래서 그 전에는 73년도, 요때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요 법률인데, 요게 73년도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가 96년도에 농지법으로 요런 법을 다 몽땅 그려 가지고 이렇게 농지법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지 보존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생겨 가지고 있다가 96년도에 농지법으로 실에 통합을 했다. 전부 다. 이해가죠? 그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봅니다. 여기 보면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3년도 시행했는데, 그 이전에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73년도 이전에 주택이 옛날에 있었다. 그 보기에는 이제 전답인데 주택이 있어요. 그럼 농증 받으러 가면은 면사무소에서 이거 주택이 있는데 농지 아니지 않느냐 발급 못 한다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요거 있죠.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그때는 농지증 내라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발급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때는 이제 그 농지증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발급을 좀 해두라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뭐 그때 있으면 없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정할 되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 국정보지리원에 수원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도 몇 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항공사진을 보통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로 72년도에 그 번지에 항공사진을 좀 보내달라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돈 받고 해줘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집이 옛날에 있더라. 옛날에 구닥다리 집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럼 자꾸 저거 이제 뭐 근거를 대라. 그때 농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아닌 사실을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항공사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느낌상 그때 항공사진에 보면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면은 자기들이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 농지증. 농지증 받으면은 요런 거를 빡빡 하고 그래. 요거를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가져오라면. 알겠죠? 가져와야 되지. 이걸 안 구우면은 내가 불허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지 낙찰 받고 나면은 경매 특비말 조건은
농지증을 일단은 내야 된다. 그죠? 농지법상에 농증을 내야 되는 1등한 사람이 7일 이내에 농증을 안 내면은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입찰 보증금 10%는 반하지 않고 1월 배당 시 매각대금에 산입합니다. 자, 해놨어요. 불법 행위 변경된 거는 원상 보고 필요할 때는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별 필요 없는 문제고요. 자, 요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농지증을 주면 간단하죠, 이거를.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농지연금 돼야 되고, 농지연금 만들고, 농지증이 이제 필요한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농지 주는 게 뭐 가서 낙찰 받고, 낙찰 받으면은 이제 최고가 매수신공 계약고 농지증 그 1등 했다 그냥 양식을 주거든요. 집행관이 농지 1등 하면은 바로 그날 바로 줍니다. 김매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 들고 면회 바로 갑니다. 그 날짜로 가서 농지 신청하고 이제 오시는데, 주변은 간단한데 농지증이 아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증명 또는 미발급 알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10%를 떼겠단 말이죠.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되고, 뭡니까? 매각이 불허가 되고, 또 10%를 반하지 않겠다. 이나서요. 그러면은 진짜 반환하지 않느냐? 보통은 실무는 돈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는. 왜냐 그러면은 그 농지의 그 여러 가지 귀적 사유가 낙찰자가 아니다. 옛날에 현상이 그런 거지 뭐 낙찰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상이 그러니까 낙찰자는 뭐 큰 귀적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실무는 일단은 농증 반려증명 받아갖고 찢어빼면 안 돼. 일단 무조건 갖다 줘야 돼. 일주일 이내. 갖다만 주면은 법원에서 불허가 할지 허가할지 저가 판단할 문제고, 그러고 불허가 했을 때는 원래는 10%를 이렇게 반환이고 배당에 넣어야 되는데 실무는 거의 다 돌리고 있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깊게 공부하실 분은 2017년도에 농지 업무 편람이 있어요. 그럼 요거 조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2018년도에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쇄까지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나와요. 두 개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농지 낙찰 받아갖고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공장하고 붙은 농지가 있습니다. 예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물건번호 2번입니다. 이 공장은 1번인데 이게 막 금액이 커요. 그러면은 요 공장에 이거를 물건번호 2번 해놓으면 농지를 왜 그러면 별도로 하나 그러면은 이 같이 하니까 같이 경매를 넣어보니까 이게 제조업체 법인이 낙찰을 못 받습니다. 공장하고 농지가 같이 붙으면 우리 주식회사 법인은 농지증이 안 나오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경매 법인은 농지 낙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거는 10% 띄입니다. 이거는. 자, 봅니다. 요 농지가 대산면 평리입니까? 이게. 자, 18에 7일 319. 이런 게 농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나오는데, 공장의 용지가 950평이고 농지가 50평입니다. 농지가 50평이 전에는 같이 냈더니 이 제조업체가 낙찰을 못 받아요. 이게 농지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건번호 1번은 950평, 농지 50평은 물건번호 2번 합니다. 근데 2번이 이게 돈이 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뭐 공장의 지임료든지 딱 주차장을 쓰고 있는 중간 부분인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 공장에 이렇게 있는데 1번은 보니까 공장이 6억 9천에 4차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번호 2번 봅니다. 2번은 보기에는 농지죠. 농지. 공장이고 농지입니다. 농지. 그럼 이게 왜 농지로 왜 별도로 놓느냐? 농지가 이 농지죠. 물건번호 2번. 이거는 농지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공장에 옛날에 담보 잡을 때는 같이 했는데 같이 담보를 잡았는데 이제 경매하다 보니까 물건번호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거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공장에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요거 말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17에 8056)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아직 안 팔렸네요. 변경이 안 왔네, 지금. 자, 물건번호 1번은 공장이고, 2번은 농지인데 낙찰의 대비고, 이런 거다, 죠 낙찰 대비 있죠? 자, 봅니다. 1차에서 뜨거덩 받았어요. 이 체인 안에서, 이분 거 한번 봅니다. 자, 요 공장에, 여기에 지금 농지로 팔린 겁니다. 이 밭전이죠, 밭전. 그죠? 그럼 이 공장에 농지가 필요한 공장인가 아닌가 한번 봅니다. 자, 이 공장인데, 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농지라, 이거. 거기에 차가 들어왔길래 싹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다 걸리비죠, 지금?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1차에서 따가닥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공장 농지고, 물건번호 1번이고, 공장 농지로서 1번이고, 농지는 보통 2번이고, 했는데, 여기 1차에서 팔린 게 맞습니다. 1차에서. 낙찰이 맞아요. 1차나 2차나 막 팔립니다. 왜냐? 이 공장의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거 없으면 공장이 조금, 뭐가 좀, 그죠? 여기서 뭐, 철조망 딱 치다나 뭐, 들어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추레가 들어오겠나, 뭐, 큰 트럭이 들어오겠나, 우주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뜨거덕 팔린 거 지금부터 보는 게. 체인에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잔금 치고 벌써, 대금 납부 다 했죠. 납부하고 지금 나머지는 이게 이제 입구가 뺏기라니까 지금 안 팔리고 지금 애름이고 지금 자꾸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제 요 공장은 벌써 요도 그렇죠. 농지가 지금 시야서 그런데 2번은 벌써 팔렸습니다. 팔렸지요. 1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죠? 팔린 거는 이게 요 공장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청에도 여기 이제 1번, 2번 농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도입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18에 77로 우리가 봅니다. 도입 되겠는가? 그래서 1차하면 됩니다. 공장, 공장. 여러분들이 공장 검색해보면은 전국에 공장이 많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1번이 경주에 있고요. 경주는 안 갔는데, 물건은 2번이 공장이네. 공장이네. 자, 요건 놔두고, 이를 보면은, 이제, 예로, 물건 번호 2번이 있어요. 이게. 같이 나는 거. 자, 여기 있죠. 9억 얼마인데, 1번이 공장이죠. 공장이고, 2번이 보면은, 틀림없이 낙찰이 된 거 본게네, 뭡니까? 이건 아파트네. 이게 이제 농지는 게 많아요. 농지. 농지를 같이. 쭉 찾아보면은 그런 게 보입니다. 눈에 띄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번호를 달리하는 이 공장. 그거를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싸게 주고도 아까처럼 그런 거 있으죠. 입구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찾으러 한번 볼까요? 이거는 18에 7756 봅니다. 18에 7756. 우리 이제 이 경상도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죠. 1번, 2번. 그죠? 1번, 2번. 그럼 이거는 도입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봅니다. 1번은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2번은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인데, 이게 지금 상이 이래요. 대강 보니까, 이게 공장이고, 여기에 지금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이게 농지인데, 이게, 요로 길이 있다, 그죠? 중로 요거죠? 이기면 좋겠는데, 그죠? 하여튼, 아주 보세요. 집에 가서, 보는데, 집 요거라. 그래서 길이 좀 그래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면은, 이제 좋은 게 가끔 눈에 띕니다. 띄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하면 되겠고. 자,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읍면장이 농지청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무슨 말 있죠? 예로 이제 농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다, 제실이 있다, 옆집에서 많이 티 들어왔다, 농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요거를 안 해줄 때, 그럼 이 면에서는 농지청 발급 심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예교 요거 항시 얘기해요.
요 구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조에. 자, 이 시구원 면장은 신청인이 법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취하는 토지,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방신자 경우로서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사유로 알같이 구제를 기재하라. 자, 이래갖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겁니다. 1번 봅니다. 1번은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농지해당이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받으면은 여러분은 이전하고 낙찰 반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지가 아니다. 이게 농지법이 농지 아니거든요. 이렇게 답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4번 봅니다. 3번에 보면요, 취득 원인이 농정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게 한다. 예로 일종 일바이다, 이런 게 주거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답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된 농지가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됐거나 불법 건축의 농지인 경우에는, 자, 일어났어요.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됐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딱 답을 줘요. 이리 주면은 이게 이제 좀 시끄러워요, 이게. 이리 주면은 이게 이제 농지증 미발급 알림 인대거든요. 반려증명 보면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럼 요걸 주면은 법원에서는 거의 불허가 시킵니다. 불허가 시키는데, 저는 불허를 받아가지고 즉시 항고하고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때 내용 보기 일어났어요. 위요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은요, 위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 식품부 예교 사후는 내부 규정이고 대국민 구수 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산 고법에서 나온 이 판결을 여러분들이 10페이지를 받아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판결문은 이 확정은 심리 불속행 기간이니까 대법원 걸 받지 마시고 부산 고법 거를 판결문을 받아서 인용하면 좋아요. 법원에 저기 면에다가 농지 해도를 할 때 그때 써먹는 판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를 낙찰받을 때 유리한 판결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부산 고법거 2006년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요 판결을 하면은 거의 다 발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리한 판례가 있어요. 불리한 판례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2014년도에 이런 이제 불리한 판례, 그죠? 농정을 제출해서 특별매각 조건이 있었는데 일대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10% 받아라, 입찰분날 이런 양이 없죠. 매각만 불허가 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농정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해당 청이 부당히 정밀 발급에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안 좋은 판례가 하나 있고요. 2014년도에 이거는 안 좋은 판례입니다. 근데 좋은 판례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결, 부산 고법 2006년도. 자, 이게 봅니다. 옛날에 강서구에서 이 무허가 건물이 많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그래갖고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고법을 거쳐가지고 그때 나온 이 판결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묘지 한계가 있는데 농정 발급해 줄까? 자, 동업 노연입니다. 요거는 부교재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6번인가? 6번인데 6번 한번 봅니다. 자, 농지를 우리가 구독시험 가셔가지고 공매. 자, 경남 창원시 창구의 동읍에 검색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1700인데 800 들었어요. 요거는 지분이죠. 그죠? 안 좋은 점이 이제 지분이다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을 겁니다. 근데 땅은 잘생겼어. 27평인데, 다른 걸 보지 말고 요것만 보세요. 땅이 잘생겨서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문제가 뭡니까, 이거? 묘가 있는가 봐, 이게 하나에. 자, 그러면은 이게 전답인데 이 묘가, 이 길도 잘생기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묘가 있으니까 면사무소는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 네? 잘 안 해주죠?
하여튼 하자마 있으면은 1년에 3만 건이 농정이 발급이 되는데 전국에서 언면에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어요. 막 평만 건 문제가 없는데 뭐 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법 아까 무화과 정글 있다.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 왜 자꾸 뭐 아까 농수산식품부에 심사 요령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딱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소송합니다. 소송하면은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낙찰자가 무슨 권한 있노? 해주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줍니다. 그래, 그때 겨우 이제 또 만들어져요. 공정을. 자, 그럼 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니다. 묘에 대해서도 보통 소송하면 다 깨집니다. 언면에서 해주라 답이 나오는데 일단은 해석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 그러면은 이 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죠? 14에 9775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도 농정을 거의 못 받았어요. 14에 9775 봅니다. 그래, 법원에서도 참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묘가 있어가지고 주촌면에 보면요. 자, 분명히 농지인데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농지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묘가 맞죠? 여기 요 터 안에 12개 있어요. 12개. 이 묘가 12개나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농정을 받았느냐? 결국 못 받았어요. 뭐 농지가 사실 아니고 짜고 뭐 묘가 많고 뭐 이렇게 이제 구질구질하게 많이 쓰는 걸 받아왔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도 저거를 또 뭡니까? 불허가를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불허가 시켜주면은 또 문제가 불허가 시키면은 또 경매해야 되죠. 또 그러면 불허가 시키고 10% 띄고 또 경매하고 또 이게 그러면 뭐 100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알고 모르겠다. 그냥 그만 뭐 읽어보고 그만 애가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각 결정이 난 겁니다. 두 개 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 밑에 거도 지금 이게 보면은 자 이거 이 묘 맞죠 지금? 그림 안 봐도 그죠? 묘입니다. 묘인데 두 개 다 허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럼 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 봅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까 제가 했어요. 농지 민원 사례지. 그런데 보면은 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성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뭐 써놨는데 발급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써놨는데 묘지가 차지한 부분이 농지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그죠? 큰 지장이 없고 뭐 등등 하면은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7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이런 때는 발급을 받았다. 오히려 묘지가 고마 73년 몇 년이고 17년 한 30년 대비인데 73년 이전에 설치된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 보니까 비석을 보니까 72년 돼야 있어 비석이. 그러면은 문제 없죠. 또 그런 게 있고 대부분은 불허가 해본 분들 또 그러면 다시 경매하고 또 불허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뭐 허가를 잘 해주는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죠? 또 있죠.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에 원상 복구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좀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산청군에 이렇습니다. 산청군에 이게 이제 주택 요 입구입니다. 이게 주택 이게 이제 정답이라 요놈이 이게 이제 밭지에 대해서 주택 입구인데 농지로 떡 되어야죠. 자,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수학에 받으니까 일났어요. 해당 농지는 농지법 2조에 이런 농지 규정에 한 농지가 아니다. 현황은 주택 진입도로 쓰고 있네. 반려사유가. 자, 요거는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주택의 진입도다. 자, 요런 거. 2조에, 우리 농지법 2조에 농지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면에서 써주면은 다 허가를 해줘요.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뭐냐?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18회 공을 볼까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 우리 법인이 농지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법인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단, 법인하고 종중은 농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 사덕면에 농지를 보면요, 쭉 많이 떨어졌죠? 뭐, 13, 3%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다. 자, 요거는 법인, 이 15도 이상 경사지구 이런 땅이거든요. 법인 플러스 종중 낙찰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은 없는데 여기 보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종중 원천 농지를 지정할 수 없다. 그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되고자 하냐, 농업회사법인, 요것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중은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을 포함해서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지정할 수 있는 종중시 지정하라. 써놨죠? 그럼 일반 법인도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일반 법인 포함, 종중 가능하다 말입니다. 가능하다. 일반 법인에서 살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튀었어요, 이게. 잘 모릅니다. 거의 막 안 된다, 딱 알지.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많이 나와요. 경매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이게, 작용을 안 해도 되고, 아주 여러분들이 편한 농지입니다. 사고 나면 좋습니다. 투자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농지를 법인 명의로 받아하면은 10%를 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농지를 2번 이렇게 따는, 지난번에는 1번, 2번 같이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경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낙찰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포기하고 개인 명의로 들어갔습니다. 낙찰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농지를 별도로 떼냅니다. 떼내는데 요게 좋은 게 가끔 있다. 찾아보면 싸고 좋은 게 공장에 꼭 필요한, 아까처럼 지니노지죠. 주차장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무엇이 도의되는 게 가끔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 봅니다.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자, 이게 이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가끔 내 가지고 잘 오케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주유소입니다. 13회 1197. 자, 이 주유소인데, 주유소의 일부가 농지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죠. 주유소의 한 필지가 농지고, 한 필지는 또 주유소로 사천에 보니까, 여기 이제, 자, 요게인데, 요게 지금 농지가, 요게 지금 농지고,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있고, 요건 또 주유소고, 이래, 땅이 본 게냐. 이래가지고, 땅을 보면은, 이제 사진을 보면 이래요. 이게 이제 주유소고, 여기 농지 그래요. 경매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부분에 보면 건물이 조금 여기 보면 이까지 침범해 있어요. 건물이 하나가 반 정도 침범해 있습니다. 요 건물에 여기 절반 정도가 이 농지에 들어와 있어요. 이놈이 들어와갖고 지금 애를 미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혼자 들어왔는데 매각을 불가대비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회 가서, 권명 면회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여기서 뭐 공장 뭐 농지가 아니다 써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허가 됐습니다. 자, 불허가 되고, 그때가 나올 때가 2014년도, 그때, 대부분 판례가, 불리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허가 됐고요. 불허가 되고, 10% 뛰느냐, 2,5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신문은 돌려놨겠죠.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농지 못 받아내가지고 이제 유찰됩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A 명이 들어와서
불허가 됐고, 요 때는 B가 들어갑니다. B는 요보다 5천 작게 들어갔어요. 그럼 B는 이 명확하게 결정이 났어요. 왜 났느냐, 이 B는. 그러면 A는 이제 이게 자기 종업원인데, 이렇게 이제 해갖고 떨어졌고, 요거는 B는 이제 본인이 들어서 명확하게 왜 받아냈느냐. 면회 갈 때 그냥 안 갔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전에 그냥 갔더니, 뭐 들어오고 갔다 법원 갔더니 막 불허가 시키고, 물론 10분은 받아왔지만은, 안 되겠다. 이래갖고 5천 짜리 싸우고 했으니까, 권면면회 갈 때 요거를 냈습니다. 아까 뭐가 냈죠? 아예 판결 아니고. 요거. 농지원상 복구 계획서. 이거를 냈더니, 면에서 읽어보고 이러더니, 내가 낙찰 받고, 한두 달 뒤에 저거를, 이전하고, 명도 좀 하고 난 뒤에 저거를 농지화해서, 고추도 심고 농지화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잘 쓰고 오시는데, 전에는 맨서 오는데, 요번에는, 하나 들고 왔네, 서류를, 이 말이죠, 그죠? 누가 들고 왔으니까 똑같은, 경매 물건 그건데,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 견적서를 좀 이어달래요. 견적서. 너가,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 공사를 하면은, 그 철거한다, 이 말이죠, 저거. 그럼 철거하는 견적서를, 한 개 보다는 두 개가 더 좋고, 그래가지고 견적서를 넣어줬습니다. 250만원 듭니다. 그런 견적서를 넣어줬더니, 이제, 농지업 발급해줘요. 자, 그럼 수학시 뭘 했다고요? 농지원상 복구계획서 냈다. 내가지고, 써가가니까, 잘 해주더라. 그죠? 농지원상 복구계획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고성했고, 요것도 그래요. 농지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있어가지고,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싸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법무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농지로 복구하는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달라. 이래서 50만원 주고, 하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구를 하나 간단히 써가지고 냈더니, 영호면 사무소의 산업계장님이 버떡 보시고, 딱 본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들 앞에 있죠? 이러니까, 또, 면세기들이 또 보면, 법무부인이 이것도 싫어하거든. 아니, 저것도 안 해주면 저것도 소송 들겠구나, 저거. 그러니까 법정 가서 몇 번도 다 타야 되니까. 막 읽어보고, 별로, 여기 본게는 이제 쭉 해갖고, 아까 이제 했죠. 2007년도 부산고법 아까 판결했죠. 그거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 넣었더니, 그만 막 덜렁해주더라고. 알겠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애매할 때는 요런 거 하나 해가면 좋아요. 한 50만원이나 만원만 돈 빼만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이제 법무부인에 가서 하나 좀 잘 써주이소 이래가지고 이제 부탁하면은 써가면 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이래요. 농지원상 복구계획서를 하나 써가든지, 안 그러면은 법무법인에 가서 잘 못 쓰면은 법무법인에 가서 농지로의 복구계획에 관한 의견 써오든지 하나 써가는 게 좋다만, 그냥 가는 것보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법무법인은 아무래도 잘 아니까 그거 다 차라 판례 같은 거 아까 2007년도 판례도 했고 이래가지고 소송하면은 분명히 깨지니까 너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부드럽게 써내면은 보통 면에서는 법무법인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 오면은 아이고 저거 안 해주면 뭡니까? 당장 또 불허가 되면은 당장 또 적시항고 하면서 소송 들어오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보통 또 잘 해줘요. 소송하면은 결국은 경공매에서 우리가 경매 낙찰 받는 거, 저거는 소송하면요 무조건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을 보니까 낙찰자가 할 권한이 없다. 근데 너가 안 해주면은 평생 그러면 담보 소유자가 농지 담보였고 경매들 앞이면은 그거다 불법 무효자만 딱 갖다 놔두면 평생 그건 낙찰 안 되거든요. 허가 안 나니까 그럼 평생 써먹고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또 10% 낸 사람이 어찌 철거하고 할 권한이 뭐가 있느냐. 90%도 아직 안 내는데 그래야거든요. 그래서 보통 깨지고, 자 보통 접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농지로의 원상 복구계획 의견서를 냈든지 이렇게 해서 농지원상 복구계획서를 냈든지 이렇게 넣으면 좋아요. 넣으면 보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그 발급이 안 됐을 경우에 낙찰 받고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 여기 신청을 해야 되는. 아니 보통 보면은 이랍니다. 잔금을 낙찰 서류를 받아오죠. 안 된다고 주면은 법원에 갖다 주면은
법원에서 일단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읽어보고 아까처럼 주택의 진입도라든지 여러 가지 읽어보고 뭐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농지부 위조의 농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 매가 해주는 경우가 있고, 농지라도 또 아까 본 게 묘있죠. 묘라도 막 읽어보고 대부분은 법원은 해주는 쪽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불허하죠. 불허가 해도 10%는 돈을 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 손해볼 건 없어요. 그죠? 뭐 고생만 조금 했고 뭐 수고만 했다 이 말이지. 자꾸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수강생 받아가지고 10%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 받고 계속해서 그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제 소송하는 거 시간이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부원장님,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관에서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느냐, 아까 설명드려 부산고법 2006년도 여기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요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2, 3, 4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자 여기 그입니다. 2015의 4661 이게 진전초등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한 겁니다. 이게 소송해가지고 이기가지고 박살내고 박살하고 하여튼 재결 받고 이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5의 4661을 한번 봅니다. 저 부원장님 농지 맨날 가오는 게 두꺼운 거 했는데 어디 가 찾아보면 자 요 보시면은 자 요겁니다. 진전면에 이 면에 건물은 빠지고 농지죠. 100평 농지 건물은 빠지고 지분인데 이게 이제 농지는 뭐가 불허가 되고 이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이제 형님 명의로 낙찰 행님이 됐습니다. 낙찰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두 명이 들어가고 이제 됐는데 문제는 이 이제 농지인데 농지가 이 300평 중에 100평입니다. 3분의 1 정도 100평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이 제실에 절반 정도가 이 농지입니다. 요 경매에 대한 농지고 이게 그 다음에 이 옆집들이 조금 티놓여 있어요. 농지에 티놓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농막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은 요래요. 자 농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실입니다. 제실이 반이 이렇게 해서 조금 절반 정도 티 놓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옆집에서 요리 티 놓고 요리 조금 티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농막이 있고 요것도 조금 티 놓고 이게 300평인데 그 중에서 한 100평 정도가 여기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진전 초등학교 앞입니다. 물건은 괜찮아요. 그래서 형님이 여기 임곡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요. 뭐 300평 넘진 않는데 그 짓고 있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그래서 농막도 있죠. 있어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각이 제외된 것이 창고부터 이렇게 이제 제실까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막 좀 있습니다. 그죠? 주택도 좀 티놓고 이런 거예요. 크긴 않는데 이리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가서 이제 요거를 농정을 발급해더라. 면회 갔죠. 갔더니 그때 준 서류가 요겁니다. 면에서 요 보니까 이제 자 진전면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이 보면은 농정을 발급 못 해주겠대요. 이거를 왜냐? 요 보면 반려 사유가 있는데 계약계 신청 농지는 농지 받아야 되는 농지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서 복구가 필요해서 현 상태로 박을 수 없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법적 근거는 농지법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이래가지고 꼬우면은 90일 이내에 뭐 행정심판 청구를 하든지 네가 소송하든지 네 맘대로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발급이 안 됐어요. 자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고라죠. 이게 항고랍니다. 항고를 하는데 요게 이제 결국 인용이 됐죠.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받아냈어요. 이렇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죠? 농정 반려처분 지수래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용한다.
이 해갖고 이제 청구인의 청구를 한다. 자, 요거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죠? 성소한다. 성소했단 말이죠. 청구. 그래서 반려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제 인용한단 말이죠. 해주라. 말. 그래서 메뉴에서 이제 요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때 이제 한 건 이렇습니다. 낙찰을 받고 7일째에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불허 결정이 나면은 대부분 10% 받고 이제 이렇게, 받고, 보증금을 받고 끝내는 사람이, 받아갖고 끝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이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든지, 안 가라면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 이전에 그게 낙찰받고 7일 이내에 바로 적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그로부터, 그죠? 그때는 10% 필요 없어요. 항고 보증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적시 항고장 제출하고,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유서를 제출합니다. 항고 유서는 내가 행정심판, 요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가 소송을 해서 재결을 받겠다. 그래서 농증을 받아오겠다. 좀 기다려달라. 한 3, 4개월.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래요. 농증을 갖다 받아. 요것처럼, 받으면은, 법원에서 요거 줍니다. 채무가 매수인의 증명. 요거를 가지고 면회 가요. 면회 가면은 300페이지 넘으면은 농지정 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하고 두 개를 내야 됩니다. 300페이지 넘으면은, 안 넘으면 농지, 요거는 내면 돼요. 넘으면은 요거를 이제 냅니다.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냅니다. 300페이지 넘으면은.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불허가 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 더 썼어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까지 요것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거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농지정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복구 계획서까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넣으면서 또 제가 요게 10% 농지정 제도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미제출 시 10% 몰수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논총이라 논총 소논문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논문을 박사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요것도 냈어요. 2006년도에 부산 고급에서 좋은 이 판결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좀 해달라 이랬더니 결국은 아까처럼 이렇게 반려 요거를 줬어요. 반려 이렇게 반려를 받았어요. 반려를 받으니까 요거를 이제 법원에 내니까 일주 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각 불허가 이렇게 냅니다. 매각 불허가 됐어요.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적시항고장 이걸 냅니다. 일주일 이내에 분류가 됐으니까. 그럼 요때 낼 때는 10% 필요 없어요. 항고 보증은 필요 없어. 그냥 하시면 돼. 하시면 되고, 요거 내고 나면은 열흘 이내에 요걸 다시 내야 됩니다. 항고 유서를 냈어요. 항고 유서 내고 행정심판 청구서 이래가지고 요거 서류를 많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도 넣고 막 이렇게 쫙 넣었습니다. 두부를 만들어 넣었어요. 넣어가지니까 이제 저기서도 면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내야 됩니다. 니가 왜 안 해줬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넣니? 해주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니는 왜 안 했노? 답변서 받았어요. 그래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검토하고 난 뒤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됩니다. 재결하면 성소문이에요. 이 받기 힘들어요. 일반 개인들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받고 면에서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언제쯤 발급이 돼가지고 내일 올해 발급해 주겠다고. 그 가니까 옛날에는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말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발급해 주더라고. 장은 안 찢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증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참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좀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증도 받고 잔금도 치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서 농증을 받아냈어요. 법원에 들러가지고 매각 결정 받고 잔금 넣어 잔금 넣고 이전 받고 자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요게 2007년도 있죠.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게 자 요겁니다. 유리한 판례 중에서 요 판례 부산 고등본 판례 있죠.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1번 그런 거 있죠.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관할관청은 농지가 불법 형질되어 있는데요. 원상 회복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농증을 발려할 수 없고 원상 복구되기 이전이라도 매수인에게 농증을 발급해 주라 그런 판결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개인이 좀 하기 힘들 건데 서로 좀 복잡해 해보니까. 그래서 막 전문가한테 좀 맡겨야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를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또 안 지으면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느냐면, 농사 안 지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돼. 농사 안 지으면. 그럼 보통 잘못 걸리면은 100분의 20 여기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받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제 좀 지어야 됩니다. 그죠? 짓든지 좌우지간 외부에서 봐가지고 농사 짓는 게 돼야지. 그냥 뭐 온전 지겠다 해놔고 받아놔고 농사 턱 안 짓고 나면 좀 그렇죠. 그럼 안 지면은 이행강제금 1년에 매년 20% 그죠? 매년 20%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봤어요 한번 다른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일단 겁을 먹지 마시고 일단 낙찰 받으시면 돼요. 받고 매년 갈 때 농지원상 복구해서 써가면 더 좋고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농지원 복구해서 써갖고 받으면 더 좋고, 혹시 안 해주더라도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요가 많다 해도 법원에서 판단해서 좋다 허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법원에 맡기는 거고, 법원에서 결국 불어가면은 1화는 좋다 그럼 뭐 불어가 됐으니까 10% 받아오는 1차 보증금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2화는 쟤처럼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개를 받는 방법 알겠죠? 소송해서 받는 방법인데, 그때는 2006년도 이 판례가 많이 쓰이더라. 그죠? 여기 이제 결국 대부분에서는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근데 요거를 보지 마시고 고법거를 신청해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법거. 이거는 심리 불속행 기간이기 때문에 판결이 한 페이지 간단해요. 이거는 고법거 보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농지를 낙찰을 받으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농지연부를 한 5년 했다가 농지연금에다가 다음에 65세 되면 그죠? 아마 그것도 낮에 땡기겠죠? 60세나 땡기겠죠? 그래서 농지연금에 접목을 시켜서 연금을 한 달에 농지는 300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신청하고 노후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쉽지 않죠, 그죠? 이거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개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박수 한번 칩니까? 변호사도 받기 힘든 거를 일반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박사 다는 요렇게.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됩니다.